예, 먼저 번에 문명이 이제 발달된 곳에서 문명이나 학문이 다른 곳으로 이제 유학을 온 경우 여기서 공부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와서 가르쳐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온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하여금 여기에 계속 예속이 되게 해가지고 자기 후배들도 계속 인맥으로 오게 해가지고 국내의 이제 외국 유학파 인맥들이 계속해서 자기 후배를 길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여기는 계속 이쪽에 종속이 되게 되죠. 예,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인류 역사에서 하여튼 이런 거는 여러 형태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거, 우리가 이제 아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은 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또 유명한 이문열 작가의 사람의 아들에서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이 있죠. 출애굽을 누가 했죠? 이제 모세가 했죠. 근데 이제 그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제 구약의 이제 지도자인데, 구약에서. 근데 모세가 히브리 원래 그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라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영화에서도 봤듯이 모세는 이집트 왕가에서 태어났죠. 왕가에서 자라났죠. 그런 것도 상당히 특별하죠. 아주 평상시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서 그 모세의 그 히브리 족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제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버린 나이가 하필이면 또 왕가에서 자라났느냐, 이것도 상당히 특별하지만은 이제 그런 모세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집트 자체에서 어떤 죄라든지 그런 식으로 망명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히브리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 사람들을 데리고 망명을 와서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모세가 그 외국인이었다는 증거가 말더듬이라고는,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죠. 모세가 말더듬이, 아니 말더듬이, 하필이면 말더듬이 한 사람이 그 이민족의 큰 지도자가 된다는 것도 사실 이제 설정이 참 쉽지가 않죠. 아론이 대신 말을 잘하는 아론이 있으니까 말을 잘하는 게 무슨 뭐 특별한 겁니까? 아론이 말을 잘한다는 건 아론이 그 문장을 잘 쓴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기는 어색하죠. 예, 창세기에 모세 오경이 있듯이 모세가 글과 모든 논리는 다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아론이 말을 대신 하느냐? 아론은 통역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 오경이 있듯이,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히브리인들은 양치기를 하고 좀 원시적인 사회였는데, 이집트 애굽의 그 발달된 문명에 가진 쪽에서 이렇게 지도자로서 나와가지고 히브리인을 지도해가지고 그 유일신앙의 그런 새로운 공동체로, 더 발전된 공동체로 바꿨다는 거, 이런 것이 그 일설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냥 다만 성경을 뭐 이렇게 시비를 걸기 위한 뭐 다빈치 코드니 그런 것들 저도 동의 안 합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 중에 하나냐? 그렇게 하지가, 그게 아니라 역사상에는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이제 오히려 서양 역사에서 보지 말고 우리 동양과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도록 하죠. 왕, 소,
왕소군은 이제 중국 한나라 원제 때 한나라는 이제 흉노족들이 자꾸 이제 침략을 하죠. 그러면서 먹을 거 그러니까 뭐 먹을 거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달래기 위해서 자꾸 이제 화평을 하고, 안 그러면 자꾸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니까, 그러면서 화친 중에 하나로 거기다 시집을 누구를 보내주겠다. 애초에는 이제 공주를 보내주고 그런 건데, 공주 아니래도 궁녀 중에서 보내주겠다. 그래서 궁녀를 보내기로 했는데, 궁녀 중에서 그림들을 보고 애초에 궁녀들이 있었는데, 왕소군도 이제 그 궁녀 중에 하나였는데, 흉노족 이제 족장이 와가지고 보고는, 궁녀들을 보고는 왕소군이 아주 이제 빼어나니까 이 사람을 데려갔어요. 근데 왕도 나중에 황제도 나중에 왕소군이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나 미인이야. 근데 왜 몰랐느냐 하니까, 이제 궁녀들이 원래 자기의 추상화를 다 그려줬었는데, 화공이 왕소군은 이제 뇌물을 바치지 않아서 이쁘게 그리지 않았다. 그래서 평범하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도 왕소군을 몰라가지고 놓쳤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왕소군이 시집을 가가지고 바로 요즘의 시대에 맞는 춘의 불사춘, 봄이 왔으네 봄 같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남기면서 갔죠. 그러면서 이제 흉노족에게 길쌈을 가르치고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많이 그쪽 여인들을 교화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쪽이 이게 더 먼저인 것 같네요. 이게 한나라 또 원제가 아니라 소문제. 소문제 때 중행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흉노족에 그때 이제 공주를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호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을 파견하는데, 이제 그 요란키 땅에 가 있으라, 가서 살라 하니까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가면 근심이 될 것이다. 감히 나를 이제 보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쪽 이제 흉노족을 많이 이제 가르치고 행정도 가르치고 그쪽을 더 오히려 강화시켜 준 거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여러 문화에 대해서도 옹호를 했습니다. 뭐 흉노족은 식사할 때 젊은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고 제일 우선해서 옷과 그런 것도 다 우선해서 갖는다. 이건 예의 범절이 없는 것이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에 이 사람이 딱 조리 있게 대답해 주죠. 우리는 이제 흉노족은 싸움이 일이다. 너희 이제 한족 사람들, 한나라 사람도 이제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거나 어디 멀리 나가면 부모가 좋은 것으로, 좋은 입과 먹을 것을 싸주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니까 한족이라도 아무리 노인을 공경하는 곳이라도 자식이 멀리 나가고 위험한 데 나가면은 가장 좋은 것을 싸줄 것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다. 우리는 24일, 1년 12달 항상 싸우고 그것이 일이니까 그 싸움에 나가는 젊은이들을 가장 우대한다. 그런 식으로 어떤 야만인족, 흉노족을 이제 강화하고 이들의 세력을 한나라에서 파견된 관리 사람이 이들을 문화를 더욱 또 자부심을 일깨워주고 자기가 들이
야만족이라는 그런 비하를 갖지 않도록 하고, 아까의 그런 이제 젊은이 싸움을 나가는 사람을 우대하는 것도 합리화를 시켜주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한나라의 그런 좋은 음식 그런 거 일시적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이제 강한 전통이 있으니 그것을 길러 나가자. 이렇게 오히려 민족 자부심을 일으켜준 것입니다. 그러고 또 이런 게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많이 겹쳐져서 일어난 겁니다. 주나라 문왕의 형이 주나라 문왕의 형이 동생에게 왕위를 그 당시에는 왕이 천자였죠. 춘추전국 시대. 예, 하나라, 은나라 다음엔 주나라 문왕의 형이 동생에게 왕위를 안겨주고, 이게 중국 모양이라면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양자강 건너가지고 오나라 와가지고, 그래서 오나라 땅 쪽에 와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웠죠. 이것도 이제 과거에 이제 이건 물론 또 온 사람 자체가 지배 계층이니까 이쪽이 정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미개한 곳에 문왕의 백부이죠. 형, 문왕의 형의 형 백부가 왕위를 동생에게 양보하고 남방으로 갔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쪽 미개한 곳에, 원래 강남에, 그러니까 지금은 강남이 중국의 가장 문명지 그것이지만, 그건 이제 남북조 시대 이후부터, 중세 이후부터였고, 고대에는 이쪽은 훨씬 더 야만족도, 지금 만족만이 사는 그냥 미개한 곳이었는데,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교화를 시켜가지고 오늘날은 이곳이 더 문명지가 되었죠.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에 보면은 오월동주란 말이 있죠. 오나라와 월나라의 싸움, 오월동주, 오나라와 월나라의 싸움이 있는데, 이 둘이서만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두 나라는 공히 이 중원을 도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나라가 이제 월왕 구천이 완전히 오나라한테 항복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바치는 듯이 해 보이니까, 오나라 왕이 이제 이때는 정식 왕은 아니죠. 이제 천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스스로는 왕이라고 칭한 거죠. 오나라가 이제 월나라를 좀 굴복시켰으니까 중원을 이제 얻으러 가자 하고 오나라가 갔을 때, 이제 월나라가 오나라를 점령했죠. 그러니까 근데 월나라 또한 이제 중원을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나라 왕이나 월나라 왕이나 다 이제 중원 출신이에요. 중원의 이쪽 출신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대에 다 앞에 중간에 문명족들이 이제 변방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스렸다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문명 국가 이쪽에 지식인들이 전부 변방으로 가서 상대적으로 문명이 덜한 곳을 그렇게 전부 지배를 해주고, 그랬죠. 이게 근대 시대만 해도 이제 식민지가 다 보편화되고 이런 것이 계속 보편화됐는데, 지금은 이제 형태가 좀 다르게 이제 각 민족이 잘 독립하라 이제 그런 게 됐으니까, 아프리카 모든 쪽 곳들도 다 스스로 독립. 근데 독립하라고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의 문명적인 그걸 영위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지구상에 좀 힘들게 사는, 오히려 독립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그걸 또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후진적인 국가들은 이제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해오고 그 나라 사람으로서 공부를 해오지만은, 그것이 이제 계속 종속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제 여기 중국 이쪽의 예를 많이 들었지만은 사실은 우리 역사에도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려 시대의 영토이죠. 그런데 이성계는 이쪽에 세력권을 가지고 있죠. 함경도에. 그런데 족보에 따르면은 전주이 씨로서 이렇게 망명해가지고 일로 망명했다. 이제 이 본토에서 그 탄압을 받으니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여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호족 그쪽 이쪽으로 와가지고 살았다고 해도 되죠. 이제 뭐 이게 성계 스스로 여진족이다. 그 얘기는 굳이 뭐 그렇게 따를 필요가 없고 이제 기록 그대로 믿어도 뭐 무리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여기서 와가지고 이쪽 이제 용비어천가 여기 나오듯이 여진족들이 모두 그 감화해가지고 복종하고 그렇게 따르기를 청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진족들을 모여가지고 그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조선 이 나라를 건국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그 이스라엘 건국도 그 애굽에서 좀 왕족과 혹은 그 왕족 버금가는 그런 수준의 세력을 가졌었지만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밀렸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망명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이제 이집트 내에서도 아톰 신이라든가 이을 신을 찾는 그런 교파들이 있었으니까 마침 히브리 이제 목양신 이쪽도 이제 자기네들하고 일치가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나와가지고 그 히브리인들을 우리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히브리인들에게 새로운 전쟁과 싸움 물론 이제 모세 일개인이 아니라 부하들 중에는 여러 가지 다른 히브리족 속 아닌 그런 이제 부하들도 있겠죠. 이제 성경에 그리고 창세기 같은 거 이제 모세가 나오지도 않는데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렇게 기록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되죠. 이제 그래서 모세 이후에 모세오경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 외국의 발달된 문명권에서 내려온 지도자가 와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문명이 이집트, 애굽의 문명은 지금은 다 이제 이집트가 문명 선진국은 아니죠. 문화유산국은 되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문명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세력이 더 그 굳건한 기반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애굽 문명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종속되는 애굽에 종속되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인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한 자부심 있는 그러한 국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의 문명,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은 아직까지나 우리 스스로를 강화시키고 우리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이지 그것을 계속해서 종속하고 우리가 이제 민족 종교 같은 게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불교, 유교, 기독교 이런 종교들이 우리 민족에게 와가지고 그것을 융합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불교라고 해서 불교서의 성지만을 쫓아가고 동경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오히려 히말라야 그 네팔 부근의 나라로에서 태어나고 그쪽에서 사는 것이 낫지 왜 우리 한국 민족에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지를 자꾸 동경하고 이스라엘을 동경하고 이거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난 것이 더 낫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바꾸고 우리의 것으로 토착화를 해가지고 그래야 그렇게 해서 문화적인 독립 이것을 계속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족 종교 형태도 생겨났던 것이고 오히려 민족 종교라는 거 보면 상당히 어떤 기독교라든지 그런 것은 좀 이제
본뜬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면 오히려 우리가 비웃을 수도 있지만은, 고대의 어떤 민족적인 그 종교 이런 건 상당히 체계화성이 덜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더 발달한 불교, 유교, 기독교들이 나타남으로써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본받아서 다시 우리의 정신도 다시 세우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문화들을 받아서 우리의 자체의 것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시키는 거. 이런 것의 여기서 뭐 모세가 외국인이었다 이런 걸 뭐 종교적으로 자꾸 뭐 크게 뭐 100% 주장하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독자적인 문화를 굳건하게 만들어 줬으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외국의 많은 문화들을 받아들인데도 이것이 다 우리 스스로의 굳건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오히려 그것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